그러면 수업 들어가 볼게요. 9번 주제 문화의 속성부터 해보겠습니다. 문화의 속성 파트는 제가 키워드는 아닌데 단어를 하나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키워드라고 치면 뭐예요? 맞아요. 합공축변총.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합공축변총. 한번 더. 합공축변총. 합공축변총. 이건 사실 키워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풀 때 얘를 써놓고 이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지워버리는 그 문제를 풀면은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그러면 학은 뭐예요? 학습성. 그렇죠. 학은 학습성이고요. 학습성은 말 그대로 문화라는 것은 뭐가 아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타고난 게 아니에요. 습득한 거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타고나지 않은 걸 뭐가 아니다라고 표현하죠? 후천적. 그 후천적의 반대말. 그렇죠. 문화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속성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배우다, 습득하다, 체득하다 이런 문장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학습성이에요. 그래서 학습성은 사실상 뭐 도출하는 게 어렵지 않은 편에 속하고요. 그냥 이런 배우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답니다. 뭐 특별한 특징은 없고요. 자, 두 번째 공은 뭐죠? 공유성. 공유성입니다. 자, 공유성은 말 그대로 같은 문화를 한 사회 집단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성을 우리가 도출할 때 대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이해. 아니요. 무슨 뭐 이게 나오면은 아 이거 공유성 녹여놨네 라고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뭐였죠? 부족. 무슨 부족. 또 하나 더. 무슨 집단. 그렇죠. 집단. 좋아요. 무슨 부족이랑 무슨 집단이 나왔다는 것은 이 부족과 집단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유성의 대표 키워드가 되고요. 자,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구나 하면서 예측할 수도 있고 하나 더 나가서 선생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뭐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그거를 이제 우리 수능적 표현으로 상호작용. 그렇죠. 상호작용. 그래서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 이게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니까 모 유지에 기여한다는 표현으로도 이어지던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상호작용이 잘 돼요. 그러니까 뭐가 유지가 잘 될까요? 사회? 작용. 비슷한데 사회. 질서. 그렇죠.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표현해요.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이기 때문에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이제 공유성과 관련된 특징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 축은 뭐였죠? 축적성입니다. 축적성의 핵심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계속 축적되어지는 것. 이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쌓이는 데. 그렇죠.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쌓이는 게 핵심입니다.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쌓이니까 문화가 어떻게 돼요? 점점? 거대해져. 거대해져. 이거를 이제 우리 수능적 표현으로 다양한. 풍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같은 맥락이죠.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문화가 풍부해져. 이게 이제 축적성의 대표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것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표현도 되거든요. 이걸 토대로 새로운 문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니까 새로운 게 만들어지니까 문화 아까 민석이가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 발전,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 정도 표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글씨를 써놓은 채 수업을 했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은 말 그대로 문화가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변동한다. 변화하고 자, 이 변화를 얘기할 때 이 변화 측면에 두 가지 측면을 보통 묻거든요. 기존의 것이 어떻게 되거나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또 다른 새로운 게 생성되거나 만들어지거나. 그래서 변동성을 언급할 때는 변화, 변동의 측면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얘기하는 게 기존의 것이 소멸되거나 혹은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이런 표현으로 변동성을 녹여서 얘기합니다. 어렵진 않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총은 총체성이죠.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 요소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엮여 있다. 그거를 이제 표현을 수능적 표현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화는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변했을 때 그 문화만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른 것도 같이 변하죠. 그래서 무슨 변동을 초래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연쇄적 변동을 초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총체성을 뽑고자 할 때, 찾아내고자 할 때는 뭘 언급하냐? 그 해당 주제와 관련 없는 어떤 걸 언급해요? 관련 없는? 자, 예를 들어 경제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총체성을 지문에 녹였어요. 그럼 경제제도만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라 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뭐? 예를 들자면 연관된 거 뭐가 있겠어요? 역사. 아니, 연관된 게 아니에요. 연관이 없는 거. 지금 종환이가 말한 역사도 돼요. 상관없고, 뭐 가족제도가 돼도 상관없고요. 교육제도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 전혀 관련 없는 요소를 같이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왜? 이런 관련 없는 것도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총체성을 구분할 때는 관련 없는 다른 문화 이것들을 언급합니다. 컴마를 활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서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지문의 총체성을 좀 녹여놨구나.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문제 바로 들어가 봅시다. 문제는 16번이랑 8번이거든요. 자, 한번 풀어보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기억은 문화를 통해 구성하는 행동 양식을 예측할 수 있다. 이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럼 이 기억과 관련된 속성은 뭐죠? 네, 공유성이고요. 기억을 볼까요? 제가 지금 판서를 안 지어가지고 겹쳐져 있긴 한데 직장에 회식이 있으면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것을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곤 한답니다. 왜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뭐 하고 있으니까?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그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유성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맞는 보기가 되고요. 자, 지금 3학년 모의고사 때문에 종이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문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건 문화의 속성 중에 당연히 변동성이죠. 자, 그럼 니은을 보니까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답니다. 그럼 기존의 개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니까 이거는 문화의 속성 중에 변동성이랑 관련이 있죠. 니은도 맞는 보기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니까 리을의 문화가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독립적이지 않다는 건 문화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화의 속성 중에 총체성과 관련이 있죠. 자, 디귿을 볼까요? 리을이군요. 리을을 보니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여행, 레저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쳤답니다. 지금 관련 있는 내용을 서술한 게 아니죠. 네. 이거는 총체성을 얘기하는 대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리을은 틀렸겠네요. 자, 디귿에서의 문화는 미음에서의 문화와 달리 좁은 의미의 문화랍니다. 자, 문화의 의미는 제가 아직 소개 안 해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면 이 정도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먼저 풀어보라고 했어요. 자, 문화의 의미가 뭐랑 뭐가 있었죠? 넓은 의미의 문화랑 좁은 의미의 문화가 있고요. 좁은 의미의 문화는 뭐였어요? 뭔가 약간 예술적이고 세련되고 고상한 의미,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문화를 이제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했고요. 뭐 문화재나 우리가 문화 생활할 때 문화,
그다음에 뭐 유적지, 뭐 사적, 막 이런 것들이 좁은 힘의 문화라고 했고요. 넓은 힘의 문화는 우리 생활 우리 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생활 양식의 총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조직 문화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각국의 사람들이 하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문화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여가 문화도 이 각국의 사람들이랑 누구나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건 둘 다 무슨 힘이? 좁은 네, 둘 다 좁은 힘이 아니라 넓은 힘의 문화죠. 그래서 리을은 답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약간 어려워하실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3학년 애들도 약간 헷갈려 하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기억을 보니까 기억은 한 문화의 요소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의 변화를 가져오죠. 한 문화의 요소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 문화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건 무슨 변동이 초래된 거예요? 아니, 총체성은 맞는데 무슨 변동이 초래됐다? 연쇄적 변동이 초래됐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총체성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기억을 볼까요? 자, 이러한 뉴트로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이 뉴트로라는 문화가 새로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30, 40대에게. 왜 30, 40대에게는 새로운 향수가 불러일으켜질까요? 저도 30대란 말이에요. 왜 놀라시죠? 네, 기분이 살짝 나쁘네요. 자, 뉴트로를 보면서 저도 뭔가 그땐 그랬지 하면서 뭔가 얘 추억에 잠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문화를 뭐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30, 40대라면 이 뉴트로 문화를 이미 다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땐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추억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과 관련된 거는 동일성과 관련된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1번이 정답이 되는 사실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였어요. 근데 아마 딴 걸로 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설 한번 쭉 이어서 해볼게요. 자, 니은은 문화가 사회 성원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의 초대가 되죠. 자, 원활한 상호작용하면 뭘 떠올리면 된다? 공유성. 맞아요. 공유성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니은을 보니까 대체로 복구 문화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그땐 그랬는데 하면서 과거를 아름답게 회상하면서 유행한대요. 제가 앞에 설명하면서 이미 힌트를 드렸네요. 그땐 그랬는데 라고 회상할 수 있는 이유도 같은 문화를 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니은도 공유성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네요. 2번은 맞는 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문화가 세대간 전승을 통해서 문화가 더욱 풍부해짐을 보여준답니다. 세대간 전승과 풍부 누구죠? 맞아, 얘는 축적성과 관련된 지문이고요. 자, 디귿을 볼까요? 하지만 젊은 층의 복고 문화는 경험해보지 못한 옛 문화의 현대적인 감각을 입혀서 새롭게 받아들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대요. 어때요? 옛 문화가 사라지지 않은 채 새로운 문화가 같이 쌓이면서 현대적 감각이 쌓인 새로운 복고 문화들이 나타나고 있죠. 기존의 문화 위에 새로운 문화가 쌓이니까 이건 축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축적성이랑 연결이 되겠고요. 그래서 3번은 맞는 복이고요. 자, 4번. 리을은 문화 각 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합되어 있다는 거는 문화의 특성 중에 총체성이요. 상호 연관되어 있다를 결합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총체성과 관련된 거고요. 자, 리을을 보니까 SNS 확산이 가된 뉴트로 열풍은 때로는 어디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패션, 예술은 물론이고 상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답니다. 지금 전혀 관련 없는 문화 요소를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총체성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복이고, 자, 마지막 5번 디귿, 리을. 우리가 이미 봤던 이 디귿과 리을의 질문이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와 내용의 변화함을 보여준다는 연결이 돼요. 이건 문화의 특성 중에 뭡니까? 변화를 얘기했으니까? 변동성. 네, 변동성이죠. 그럼 디귿과 리을은 변동성이랑 관련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5번 고르셨어요, 정말? 네. 아니에요. 이미 정답은 1번이었으니까 5번 고른 친구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왜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자, 경험해보지 못한 옛 문화에서 새로운 현대적인 감각이 있어서 새롭게 복고 문화가 생겨났대요. 기존에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난 거니까 어때요?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변동성. 축적성도 있지만 기존의 것 위에 새롭게 쌓이면서 변동성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변동성이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요? 이 뉴트로 열풍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던 것이긴 하지만 새롭게 지금 등장하면서 새롭게 열풍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새롭게 등장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뭐랑 연결이 된다? 총체성과 함께 변동성이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개념을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10번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10번 주제는 뭐라고 적혀있죠? 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고요. 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겠네요. 자, 뭐뭐뭐 있죠?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딱 지렸죠. 자, 자문화 중심주의부터 해봅시다. 자, 자문화 중심주의는 쉽게 말하면 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태도였어요? 네, 그렇죠. 자기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우리 것이 최고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태도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입장에서 다른 문화는 열등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태도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잘못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되는데, 그럼 잘못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지만 그래도 주의할 점이 어떤 측면이 있다고 했어요? 단점, 잘못된 태도인데도 이런 즉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주의하시라고 했죠. 자문화 중심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은 뭐예요? 자문화의 뭐? 발전이 아니죠. 자기 것만 고집하는데 어떻게 발전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문화의 뭐가 보존이 돼요? 정체성이 보존된다는 장점이죠. 자문화의 정체성 유지에 기여합니다. 이게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장점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수두룩하죠. 자, 단점은 뭡니까? 발전. 맞아요. 자문화의 발전 가능성이 떨어져. 제가 막 그때 막 영화 산업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영화보다 외국 영화가 좀 더 월등한 게 사실인데 그런 거를 배척해버리고 우리 문화만, 우리 영화만 고집하는 순간 발전된 기술을 못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래서 자문화의 발전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자문화 중심주의를 고집하다 보면은 이거를 이게 우리가 먹는 거랑 연결이 있는 개념인데 이걸로 흐를 수 있대요. 맞아, 국수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수주의는 사실 뭐 자문화 중심주의랑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자신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문화 이렇게 배척하고 폄하하는 태도가 국수주의인데 요거로 흐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신의 문화가 월등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에 서구 열강들이 이런 다른 그 동남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을 뭘 삼았거든요. 제국주의. 식민지 삼았던 그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한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된다는 문화 제국주의라고 적어드릴게요. 문화 제국주의를 정당한 수단으로 문화 제국주의 정당화하는 문거로 이용된다는 혹은 악용된다는 이런 단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게 돼요. 이런 내용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자문화 중심주의가 우리께 최고라고 생각하는 태도라면 반대로 문화 사대주의는 뭐가 최고? 다른 나라. 맞아요. 무조건 다른 나라께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것이 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고요. 이것도 잘못된 태도죠. 다른 문화만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장점이 있었어요. 장점이 뭐였습니까? 자문화 발전. 자문화 발전. 자문화 발전은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으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의 수용에 기여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죠. 선진 문물 수용에 기여한다라는 장점인데 같은 맥락의 단어죠. 선진 문물 수용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죠. 반대로 단점은 발전이 잘해야 돼요. 자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래서 이 둘이 대비되는 태도니까 장단점이 서로 크로스된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 둘의 공통점이 있었죠. 이 둘은 둘 다 문화를 뭐 하고 있어요? 우열을 가려요. 우열. 맞아요. 뭐에 따라서? 어떤 기준? 객관적인. 문화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문화는 열등하고 그 기준에 넘치면은 그 기준에 넘으면은 우월하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이게 이 둘의 공통점이 있고요. 공통점이 없고요. 근데 이 문화라는 것은 우열을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잘못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문화 상대주의가 나오는 거죠.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어떻게 하는 거였죠? 그 사회의 사회적 맥락,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서 다른 문화를 뭐 하는 거? 이해.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 여기서 또 다른 핵심은 그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서, 그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서라는 단어도 들어가야 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상대주의의 장점은 이거 확보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문화 다양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무슨 단점이냐? 맞아요. 지나치게 모든 문화를 인정하는 태도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극단적 상대주의로 흐를 수 있는 문제가 있었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넘어서 모든 문화를 뭐하는 태도예요? 모든 문화를 인정해 버리는 태도입니다. 다른 모든 문화를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극단적 상대주의고요. 근데 이 극단적 상대주의는 문제가 되죠. 왜? 뭘 침해하는 문화마저 인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인권 같은 거, 인간의 존엄성, 생명 같은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인류의 무슨 가치? 보편적 가치. 인류의 보편적 가치. 예를 들면 인권, 생명, 자유, 인간의 존엄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문화까지 인정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었을까요? 명예살인. 명예살인이나 전족 같은 게 있었죠.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와는 대비되는 문화 상대주의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화를 어떻게 해요? 우열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나요? 문화를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주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 기준이라고 해야겠죠. 상대적 기준에 따라서 문화를 무엇의 대상으로? 존중과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차이가 있었죠. 문화를 상대적 기준에 따라 이해와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초반에 많이 내는 함정 문구 중 하나인데, 이 문화 상대주의 장점이 문화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문화 상대주의만의 장점이 아니에요. 뭐의 장점이기도 하죠? 문화 사대주의? 극단적 상대주의. 문화 사대주의는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지 않아요. 왜? 외국 문화만 따라가 우리 문화가 사라지니까 다양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극단적 상대주의는 우리가 잘못된 태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더 나아가서 모든 문화를 인정하는 태도니까 이 문화 상대주의뿐만 아니라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도 문화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것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까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도 알아봐야 합니까?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알아야 돼요. 맞아요.
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사실 3개가 있지만 제가 2개만 정리를 해드리죠. 뭐랑 뭐가 있었어요? 비교론적 관점이랑 총체론적 관점. 훌륭합니다. 비교론적 관점, 총체론적 관점이 있고요. 원래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상대론적 관점도 있는데 그거는 문화 상대주의랑 사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소개를 안 한다고 해드렸었죠. 자, 비교론적 관점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두 문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서로 다른 두 문화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우리가 비교론적 관점을 찾아낼 때는 뭐 A국, B국의 문화, 서로 다른 나라의 두 문화를 같이 서술하고 있으면 그게 비교론적 관점이 돼요. 근데 왜 비교해서 문화를 바라보는 걸까요? 이건 문화에 대한 무슨 이해를 위해서예요? 오, 바로 나오네요. 좋대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문화를 바라보면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문화와 비교하는 이유는 문화를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요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굳이 힌트를 드리지 않아도 바로 답을 하셔서 훌륭합니다. 자, 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해서. 객관적 이해를 위해서 요구되는 게 바로 비교론적 관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총체론적 관점이네요. 총체론적 관점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연관적. 사실 문화의 특성 중에 총체성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 있네요. 서로 다른 문화들을 연관지어 이해하고 바라보는 태도, 그게 바로 총체론적 관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총체론적 관점을 도출하실 때는 문화의 총체성과 마찬가지로 관련 없는 다른 문화들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점을 물었을 때는 이게 총체론적 관점이 되고, 만약 속성 파트에서 그렇게 물었으면 총체성을 묻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총체론적 관점이 요구되는 이유는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를 위해서요? 뭘 막기 위해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 하나만 바라보면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더 올바르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수능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조금 어렵게,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는 걸 뭐라고 하죠? 좀 어려우면 편협해진다고 하고, 우리가 잘못 바라보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뒤틀이 왜곡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편협하고 왜곡된 이해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총체론적 관점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6월 3번, 9월 17번이에요. 한번 풀어보세요. 네, 가보죠. 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이렇게 꼭 3가지를 같이 주죠. 그랬을 때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본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하는 건 누구랑 누구예요? 자문화 중심주의랑 문화 상대주의고, x라고 대답하는 건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네요. 갑이랑 무는 상대주의고, 을병정은 자문화 중심주의랑 상대주의 중에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바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답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건 누구예요? 자문화 중심주의죠. 그러면은 동그라미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하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갑이랑 무가 첫 번째 질문에는 상대주의인데 두 번째 질문에는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랑 무는 일단 일치하지 않아서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은 자고, 여기서는 이 x가 누군지는 알 수 없네요. x는 누굽니까? x는 사대주의나 상대주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알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x라고 대답하는 거는 상대주의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사대주의도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니까 해당될 수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본답니다.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건 누구죠? 문화 상대주의. 여기 질문에 동그라미라고 대답하는 건 상대주의인데, 자, 그러면 병이랑 정이
상대주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동그라미가 뭐랑 뭐 중 하나 있어요? 얘네는 자문화 중심주의나 상대주의 중 하나인데 지금 여기서 세 번째 질문에 의해서 동그라미가 상대주의로 고정이 돼버렸으니까 병이랑 병이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을이 되는 거고, 자, 자신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고 본대요. 열등하다고 보는 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동그라미라고 대답하는 거는 이거는 사대주의고, X라고 대답하면 자문화 중심주의죠. 그럼 여기를 전부 다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로 놓으면은 이 문장이 모두 성립이 되잖아요. 또 정답은 2번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근데 괜히 이런 같은 문제 여러분 조금 헷갈려 하시죠? 괜히 막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그냥 지워가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요. 자, 보니까 이 세모세모 축제, 땡땡종이 세모세모 축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보자입니다. 자, 갑은 누구 관점이에요? 누구의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나요? 극단적? 갑은, 자 보세요. 과도하게 증가하는 돼지 개체수가 땡땡종의 생존이 기반이 되는 경작지를 위협하기 때문에 돼지를 대규모로 도축하는 거랍니다. 지금 이 돼지를 대규모로 도축하는 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문화, 그 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문화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정작을 확보하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이에요. 그들만의. 그러니까 이건 그들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갑은 극단적 상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에 해당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서술에 괜히 낚이신 겁니다. 극상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을은요? 자문화 중심주의. 맞아요. 을은 자문화 중심이에요. 땡땡종이 축제를 돼지 전체 개체수의 4분의 3을 도축하는 것은 야만적이랍니다. 우리나라의 위생관념에서 비춰봤을 때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요리하는 과정도 굉장히 불결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폄하를 해버렸네요. 이거는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 병은요? 상대주의? 맞아요. 상대주의이긴 한데 상대주의만 들어있지 않아요. 모두 같이 들어있죠? 다른 태도가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뭐가 녹여져 있어요. 상대주의만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 병은. 캐치 못하셨나요? 극단적 상대주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하다. 약간 그런 표현보다 극단적 상대주의를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한번 볼까요? 땡땡종의 축제가 고단백질을 얻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이 인정해야 돼. 또 이들의 문화를 그들만의 방법이라면서 이해하고 존중을 했죠. 하지만 그 축제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 존중, 이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상대주의는 좋지만 이 문화 상대주의 더 나아가서 극단적 상대주의를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상대주의와 함께 극상을 가면 안 된다라는 걸 같이 담고 있는 문장이었고요. 자, 그럼 1번을 볼게요. 상대주의 태도는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보내요.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건 누구예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었고요. 2번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대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건 문화 사대주의가 아니라 상대주의죠.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문화 상대주의 태도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대요. 병의 태도가 이걸 대변하고 있다네. 그건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양하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죠.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3번 답이 될 수 없었고요. 4번 갑병의 태도니까 그럼 둘 다 문화 상대주의네요. 이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와 달리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대요. 어때요? 네, 정답은 4번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마지막 5번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태도는 상대주의 태도와 달리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비롯된답니다.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거는 누굴까요? 어떤 거? 갑병? 갑병, 여기 문제에선 갑병이죠. 그래서 갑을 여기다 놓고 을을 이렇게 빼면은 되는 건데, 자, 상대주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모두 문화 사대주의도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도 주의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답이 될 수 없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화 이해 태도랑 문화의 속성은 그냥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한 1, 2년 전쯤에 얘네가 안 나왔던 적이 있어요. 한두 번씩 빠졌던 적도 있긴 한데 그게 이상한 문제였던 거고, 원래는 얘네들이 워낙 중요 주제이기 때문에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얘가 나온다고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